같이 이 심리의 구조를 봐요. 심리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심리의 구조라고 여기 쓸 거예요. 소외시기. 청구를 원고가 포기할 수도 있고 피고가 인락할 수도 있죠. 이때 쓰는 용어가 이제 처분권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변론주의에 앞서서 이 청구 단계, 소단계, 청구 단계에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거. 그다음에 이 주장과 증거 단계에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것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란 말을 쓰고 변론주의란 말을 써요. 그 두 개보다 상위 개념이 당사자주의예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다라는 당사자주의 속에 변론주의는 아까 일명제, 이명제, 순명제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변론주의에 또 대칭되는 당사자주의라는 속에서 대칭되는 처분권주의는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청구 단계. 그럼 여러분이 청구 단계와 주장 단계를 잘 구별해요. 청구가 상위 개념으로서 이 그림을 고난의 신청, 청구의 인락이 작동하죠. 인정하는 게 이때는 인락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근데 여기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가 사실상 주장이에요. 사실상 주장. 이 단계에서 나타난 용어는 뭐예요? 자백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그렇죠? 자백. 그래서 인락이 그러니까 자백하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법률상 주장은 저번 때 뭐 했어요?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라고 그랬잖아요.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니까 거기서는 당사자끼리 이야기해봤자 법원이 구속받지는 않는다. 그럼 법원이 알아서 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얘기했어요? 돈 빌려준 거, 순수하게 돈 빌려준 소비대처와 그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기존에 어떤 금전 청구 같은 거, 금전 채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컨대 도급해서 어떤 대금을 받아야 될 그런 채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비대차적으로 하기로 했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뭐였었어요? 뭐라고 했었어요? 준소비대차. 근데 어제 여러분이 그럼 채권법이 지금 아직 안 배운 건가요? 준소비대차라고 민법 소비대차 다음에 598조 다음에 605조에 보면 준소비대차라는 게 소비대차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대차 준이니까 뭐 속성은 뭐 그거죠. 뭐 동물로 보면 같은 급의 어떤 뭐 종이죠, 종. 그렇지만 앞에서 준소비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은 급으로 볼 거냐, 같은 이런 걸 볼 거냐, 또 조금 다른 거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따 또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소송물, 소송의 물건, 객체, 대상. 소송의 대상을 어떻게 부착할 거냐. 그럼 이 사건이 소비대차로 청구하는 거와 준소비대차로 청구하는 게 어떤 대상을 같은 급으로 볼 거냐, 다른 것으로 볼 거냐, 뭐 등등의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법률상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는 기존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대여금으로 만들기로 한 준소비대차 이런 거면서 뭐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이게 그냥 당사자가 표현을 소비대차로 하든 준소비대차로 하든 자기가 당사자가 주장을 자기가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하든 법원은 실질을 보고서 그것을 소비대차냐 준소비대차냐 하는 거고 당사자끼리 실제는 준소비대차인데 이쪽이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고 피고가 맞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됐네라고 오케이를 해줘도 그 영역에서는 법률상 주장 갖고는 오케이 해주더라도 자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건 법원의 직책이다 책무이지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권리자백이라고 특이한 자백처럼 취급하는 그런 영역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직책이다 책무예요. 그다음에 사실상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작동하고 증거조사에 있어서도 변론주의의 제3명제와 관련해서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의 구조까지를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이게 기본 용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차의 흐름도 조금 맛보게 해줬고 내용적인 것도 조금씩 맛보게 해준 거예요. 원래는 이게 다음 주까지 4번에 걸쳐서 해야 될 판인데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 빨리빨리 소화를 해요. 그래서 내 말이 빨라졌어요. 질문. 그림이 안 보여? 교과서에 어디에 있어? 교과서 몇 페이지, 기본 강의 같은 등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막 계속 등장하냐면 연습책이든 기본 강의든 어딘가 그림 등이 있어 계속 보면. 지금 이 그림은 기본 강의는 61, 2-2 옆에 있어. 2-2. 기본 강의 기준으로는 61면 2-2. 괜히 그렸어? 또 질문. 자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어? 이거는 이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때문에 그려놓은 건데 이것도 어딘가 가서 부분인데 아직 여기까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서문권주의, 소송의 이용 개시라는 그 큰 틀. 그다음에 그 속에서 소송 자리의 수집 대처에서는 변론주의. 그런데 약간 이런 어떻게 본다면 고난이라는 이 표현도 쓰고 한편 순수한 절차적인 이런 것에 관계되는 것은 당사자 주도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주도해. 그래서 절차 진행은 당사자 진행주의를 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X야 법원의 직권 진행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일을 잡는다, 뭐 변론을 종결한다, 또는 변론을 마무리했던 아까 변론 종결이 아까 변론 종결 한번 이야기해 줬는데 당사자의 주장을 이제 충분히 듣고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종결해서 판결을 선고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한 게 뒤늦게 뭔가 파악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어. 근데 당사자도 뭔가 그때는 엉겹길에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얘기 좀 더 펼치고 싶어. 그럼 당사자가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권리도 아니고 법원이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도권을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재기 같은 건 당사자가 내고 싶은데 내면 안 된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에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지만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절차 진행은 이 법원의 직권이야. 예컨대 송달 같은 것은 어떻게 돼? 미국식으로 보면 당사자 주도해. 그런 절차 진행, 송달, 개인적으로 송달을 해. 근데 우리가 어떤 송달해야 될 문서를 내고, 송달료를 내고, 법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권이야. 직권 송달주의야. 직권 송달주의.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에 대해서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이 토대로 법원이 주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법원의 직권 진행에 대해서 이제 용어가 나와. 종래 용어는 책문권이라는데 정확히 말하면 절차 진행에 대해서 어떤 항의한다. 뭐 이런 것에서 그런 뉘앙스의 이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절차 이익권을 당사자한테 주고는 있어. 책문권, 절차 이익권. 한편 이 경우에 이 성명권은 뭐냐면 권이라는 말을 써서 무슨 권리 같지만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는데 법원이 조금 뭔가 이렇게 개입하고 싶어. 뭔가 좀 파악하고 싶어. 그랬을 때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한다. 꼭 당사자 권리같이 권이 쓰여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법원이 그래서 교과서 읽으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변론주의의 보완책 또는 변론주의의 마그나 카르타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성명권이야.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금 더 성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이런 친절한 또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어. 왜냐면 당사자가 좀 버버버버 대고면서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하는 거야. 당사자는 아까 말한 대로 소비대차, 저비대차 같은 경우는 반환청권 행사하려면 뭐였어? 이 소비대차, 민법 598조에 대여사실을 이야기해야 돼. 돈 빌려준 그것을.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차용증이나 상대방이 안 빌렸다니까 증인을 신청해서 법원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야. 판사를 설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지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결국은 여러분이 정답을 외우면 안 된다는 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그건 시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고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는 거고 누구나 명확한 것은 알아야 되지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법원을 설득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정답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겠어. 계속 해줘야 돼. 정답만 얘기할 거면 굳이 나한테 왜 찾아오겠어. 그 답답한 사람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설득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취지. 그래서 로스쿨의 취지가 뭐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서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서 이게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한다는데 우수한 백그라운드까지는 맞는데 훌륭한 지금 법조인이 배출되느냐 보면서는 내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잖아. 훌륭한 법조인은 배출되고 있는 것 같지는 모르겠어, 잘. 근데 우수한 백그라운드까지는 맞아. 근데 이 우수한 백그라운드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꾸 생각을 하라니까, 생각을. 다 보란 말이야, 다. 나 설득시키면 되는 거야. 설득시키라는 건데, 그걸 왜 자꾸 답을 내보려고 그래. 설득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 통계학, 이런 거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설득을 미국식으로 한다면 뭐야? 배심원한테 하는 거잖아. 판사한테 안 하고. 배심원한테 하려면 막 좀 쇼맨십도 있고, 막 울기도 해야 되고, 막 안타깝게도 몰아가야 되고, 그 배심원 중에 좀 자기한테 적대적이면 나가라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면 되는 거잖아. 배심원이 뭐 콩으로 매주를 쓰든, 매주로 콩으로 쓰든, 그 사람이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은 콩은 콩이다라고 콩은 매주, 몰라, 맞는 표현 쓰냐, 지금 또. 뭔가 그것만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네. 아니, 그럼 뭐, 팥으로 매주 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맞네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끼리 맞으면 되는 거잖아. 응? 그걸 왜 설득을 시키려고 안 하는 거야? 어? 그걸 하자는 거야, 그건. 당사자가 직접 와서, 그런 뭐 허지 뭐더러 그래. 요새 뭐 인터넷도 발달했는데, 당사자는 다만 이제 이런 거지. 대여 사실을 얘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증거로 이렇게 뒷받침해서 판사를 설득해서 판사가, 맞아, 너 억울해. 너 돈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지금 그런 소송의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변론주의를 모르니까 이거 와가지고 뭐해. 대여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돈 뜯긴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하소연 비슷하게 와가지고 저놈은 내가 근근히 모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가져가더니 나는 라면 먹으면서 근근히 모았는데 지는 무슨 뭐지 스파게티 사 먹고 그렇다 막 하니까 판사가 스파게티 사 먹은 거는 말하지 마시고 딴 본질만 말하라고 스파게티를 사 먹었던 걸 뭐 자영을 샀던 그 빌려간 목적도 되게 중요할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게 막 억울한 거야. 응? 그렇잖아. 자기 근근히 뭐 하는데 허가 막 스파게티 사 먹고 이러니까 억울한 거야. 막 그걸 판사가 친절한 판사면 그걸 들어주는 거야. 그래 억울하십니다. 우리 국민성인도 뭐야? 자기가 하소연하고 싸움의 본질은 뭐야? 막 나중에 막 자존심 싸움하고 막 화가 나는 게 뭐야? 막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가 친절하게 그래 참 억울하십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조까지 해줘야 되는데 판사가 막 아주 냉철하게 그런 말 쓸데없이 거기 가서 스파게티를 사 먹었던 뭐 차를 샀던 돈 빌려준 거나 좀 똑바로 마셔. 그거 말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법정에서 막 했더니 막 혼내기만 하고 나중에 판결 나왔더니 뭐야 원고 청구 기각이 나온 거야. 왜 기각이 나와? 이 대여 사실로 하나 증명도 못하고 주장 책임도 증명책임 다 안 오는 거야. 판사가 그렇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얘기하셔.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판사가 이렇게 해서 하늘이 아는 진실을 밝혀서 자기가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원고 청구 기각 즉 뭐야? 돈 받을 권리 없다라고 딱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당사자의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판사가 다 덕거려주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요건 사실, 주요 사실, 필요한 사실, 돈 빌려줬다는 사실을 말해야 되고 물론 돈 빌려줬다는 얘기 하다 보면 저까지로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뭐 이런 자체적 얘기 하는데 내가 좀 아까는 아주 그걸 이렇게 딱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돈 빌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핵심은 사실은 소비대차 사실이고 그걸 주장을 하고 그걸 증명을 해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열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친절하다, 잘 들어준다 해서 조금 더 소송법적인 그 제도가 숙명권이야. 그래서 당사자가 지금 분명히 합리적인 그것이라면 요 단계까지 얘기한 즈음에는 요 얘기를 지금 입으로는 못 뱉고 있지만 무슨 소멸시효 얘기를 막 딱 말을 못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막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왜 지금 와서 트집 잡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과 나가는 10년 넘어서 소식이 끊겼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소멸시효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걸 유도해 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가 어느 정도 윤곽은 어느 정도 있는데 불명확하고 정확히 말 못하는 정도를 찍어줘라. 근데 아예 말도 안 했는데 소멸시효 한 건 왜 안 하셔? 라고 하면 욕 안 됐지. 그거 가만히 있으면 이길 판인데 거기 왜 거들어줘? 이 중립자여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과도한 적극적 설명은 또 반대하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중용을 잘 지켜서 그래서 교과서 읽다 보면 적극적 설명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소극적 설명. 당사자의 주장의 불명료 정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바꿔주고 해주는 의미에서의 성명. 나중에 보면 126조의 성명권 등등에 가서 보면 교과서적인 표현을 보면 적극적 성명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6조의 그런 성명권이라는 게 여기 의치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주의의 보완책. 당사자한테 주도를 줬지만 법원이 반대편인 법원 두 축, 법원과 당사자는 두 축 중에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 소송 자리에 실제치대해서 당사자가 주도를 하는데 법원이 커버해주는 제도가 성명권으로서 136조에 성명권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해되겠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또 질문. 없으면 다음 주 수업은 추석이라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 다음또 3주째 수업으로 갈 테니까 수업 때 잘 알아서 공부량을 채우도록. 다음 주 수업 왔는데 해야 되는 거야? 뭔데 왜 해야 될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수고했어.